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71세 박영의 할머니가 10년간의 만성 두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두통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라는 거였어요. 오늘 두 번째 편에서는 두통과 혈압의 관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 사실 두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압 변동이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뒷목부터 조이는 느낌의 두통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후가 되면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 시간대에 혈압도 올라가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인 76세 이충환 할아버지는 정확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뒷목부터 조이면서 시작되는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혈압도 매우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이 두 가지 증상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혈압의 변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패턴에 맞춰 생활을 조정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압이 안정되자 두통도 함께 개선된 거죠. 오늘 영상은 두통과 혈압의 숨겨진 관계를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두통과 함께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약 5년 전부터 아주 독특한 두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통 두통이라고 하면 앞이나 옆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저는 주로 뒷목부터 조이는 느낌의 두통이었거든요. 처음엔 가끔 오는 증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이 두통이 정말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뒷목이 조이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 증상을 처음엔 잘 몰라 했어요. 혹시 경추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의사도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검사를 받아봤어요. 경추 엑스레이도 찍어봤고 경추 MRI도 받아봤어요. 하지만 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두통은 뭔 일이란 말인가 싶었어요. 뒷목이 조이는 두통이 계속되니까 활동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놀아줄래? 라고 물어봐도 할아버지 목이 아파서 못 놀아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밭일을 할 때도 힘들었어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이 많은데 고개를 숙이면 더 아파지거든요. 아내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아프면 안 된다. 병원을 더 찾아보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내과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의료진이 저를 정말 자세히 살펴봐 주셨어요. 단순히 목의 상태만 살펴본 게 아니라 혈압도 재어보고 맥박도 확인해 주시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료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특정 시간대에 두통이 더 심해지지는 않나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의료진이 그리고 혈압은 어떤가요? 정기적으로 잰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들쑥날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의료진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 혹시 일주일 동안 하루 4번씩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후, 오후 3시쯤 자기 전에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도와주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고 그 수치를 작은 노트에 기록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의료진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기록한 혈압 수치들을 보여줬어요.
의료진이 그 기록을 자세히 보더니 말씀했어요. 할아버지, 패턴이 명확하네요. 보세요. 아침에는 혈압이 145에 90 정도인데 점심 후에는 150에 95로 올라가고 오후 3시에는 155에 9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게 제 두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료진이 설명해 주셨어요. 정확합니다. 할아버지가 두통이 가장 심해진다고 말씀하신 오후가 정확히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예요.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두통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료진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혈압이 올라가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뇌의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압력이 생기는데 그 압력이 두통으로 느껴지는 거죠. 특히 목 주변의 혈관들이 팽창하면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느끼던 뒷목 조이는 감각이 정확히 혈압이 올라갈 때의 신체 신호였던 거네요. 의료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혈압 변동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혹시 오후에 자주 짠 음식을 드시나요? 혹은 스트레스를 받나요? 혹은 카페인을 드시나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점심때 아내가 만드는 밥에 나물을 많이 넣는데 그게 좀 짠 편이에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거든요. 의료진이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카페인도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누적되어서 오후가 되면 혈압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거죠. 의료진이 저에게 제안한 계획은 정말 간단했어요. 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난 지 5분 뒤, 점심 후 2시간 후, 오후 3시, 저녁 8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재고 기록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점심때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거였어요. 아내에게 점심 나물에 소금을 덜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김치도 적게 먹기로 했어요. 세 번째는 점심 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네 번째는 점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혈압이 올라가려고 할 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 나아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생활 변화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혈압 기록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 혈압은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145에 90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심 후 혈압에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150에 95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148에 93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두통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오후에 두통이 여전히 있지만 전보다는 약한 정도였어요. 아내도 그 변화를 알아챘어요. 당신 요즘 점심 후에 덜 힘들어 보이는데? 라고 말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더 명확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압 수치들을 정리해보니 패턴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었어요. 특히 점심 후 혈압이 계속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이제는 146에 91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변화는 뒷목 두통이 정말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오후가 되어도 거의 조이는 느낌이 없어졌거든요. 의료진과의 다음 상담에서 의료진이 할아버지, 정말 좋은 결과입니다.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혈압이 정말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아침 혈압은 143에 88로 내려갔고 점심 후 혈압도 145에 90 정도로 안정화되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 혈압도 148에 90 정도로 유지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거의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뒷목 두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주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긴 했지만 그건 정말 미미한 정도였어요. 손자들을 볼 때도 이제는 할아버지 목이 아파서 못 놀아라는 말을 안 해도 되었어요. 이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손자들과 놀 수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의료진을 만났어요. 의료진이 3개월 동안의 혈압 기록을 보더니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훌륭합니다. 혈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어요. 특히 오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왔습니다. 의료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간의 혈압 평균을 보니 매우 개선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최고 155에 95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거의 140에 88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료진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할아버지, 혈압이 이렇게 개선되었으니 혈압약의 용량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약을 줄일 수 있다니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두통은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는 날에는 약간의 두통이 올 수 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범위의 두통일 뿐이에요. 혈압도 정말 안정적이에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지만 거의 140에 88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더 이상 140을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내 몸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혈압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점심에 짠 음식을 피하거나 카페인을 피하거든요. 그러면 오후가 되어도 두통이 오지 않아요. 아내도 정말 행복해해요. 당신 요즘 정말 건강해 보여. 얼굴색도 좋아지고 활동도 많아졌어라고 말해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두통과 혈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통과 혈압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혈압이 올라가면 두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압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함으로써 언제 혈압이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했거든요. 세 번째는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짠 음식을 조금 덜 먹고 카페인을 피하고 운동을 조금 더 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혈압을 얼마나 크게 낮춰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증상을 살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뇌와 경추 쪽만 생각했는데 의료진이 혈압도 함께 살펴보니까 원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두통으로 고생하시면서 동시에 혈압이 높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둘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특정 시간대에 두통이 더 심한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혈압을 재어보세요. 아마 패턴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76세 이충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뒷목부터 조이는 두통의 원인이 실은 혈압이었다는 거.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자 두통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통과 혈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시간대와 두통이 심해지는 시간대가 일치한다면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뒤쪽에서 시작되는 두통을 느끼신다면 혈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두통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혈압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약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카페인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서
패턴을 찾아보세요. 아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두통과 함께 혈압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눈 피로가 두통을 만든다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지, 그리고 눈이 피로해지면 어떻게 두통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재어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